친절한 축자씨입니다. 오늘은 이제 아이디 잉두엉님의 팀 재평가 요청이었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팀과 여기 그리고 이렇게 세 개의 팀의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는 뭐 공미가 두 명인 투톱 체제 공미 두 명인 그런 감독이고, 여기 한 명은 공미 두 명의 양쪽 레프트 미드필더, 라이트 미드필더 있는 그런 팀이고, 한 명은 4-2-3-1인데 3이 특징적으로 윙이 두 명이 아니라 공미가 세 명인 그런 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4-3-1-2 형태의 페르난도 산토스 감독의 팀을 보여주셨고, 저는 잉두엉님이 가지고 계신 선수들의 특징으로 봐서는 4-3-1-2 형태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윙에 좋은 자원을 그닥 지금 보유하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그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미를 아마 두 명을 좀 쓰고 싶으신가 봐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포메이션이 가장 낫지 않을까. 왜냐면은 이거는 지금 아쉽게도 수비형 미드필더도 앵커맨을 보유하지 않고 계신 걸로 저는 파악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가장 중요한 자리인데, 여기서는 여기랑 여기를 이어주는 허리 같은 역할인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해줄 수 있는 거는 스콜스로는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형태가 제일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로 한번 팀을 좀 짜드리고 평가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키퍼 노이어 괜찮습니다. 괜찮지만 저는 실제로 이제 요즘 매치데이, 혐치데이라고도 불리긴 하는데, 매치데이에서 미넨을 고르고 실제로 해보거든요. 그러면은 히트맵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히트맵이란다, 미니맵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골대잖아요. 그럼 보통 그냥 키퍼들은 한 이쯤에 있어요. 근데 노이어는 무려 이쯤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렇게 4명의 센터백, 이렇게 수비수들이 서 있지만 그 가운데 라볼피아나 형식으로 노이어가 들어가는 느낌이 날 정도로 그렇게 깊숙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노이어가 너무 앞으로 튀어나오는 키퍼고, 그래서 간혹 중거리를 먹히지 않을까라는 불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이어 쓰는 거는 약간은 무섭긴 한데, 그래도 선방 능력 좋고 공을 빠르게 차단한다는 측면에서는 좋긴 좋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돈나룸마를 조금 더 추천드리고요. 자, 일단 그 다음에 4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명의 센터백인데, 그냥 이건 이제 제 취향인 것 같은데, 저는 발 느리고 순발력 떨어지는, 속도랑 순발력이 느린 이제 센터백들을 약간은 지양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자리에 캠벨이 들어가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물론 피케랑 로마눌리는 무게감을 잘 잡아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빠른발 쿨리발리 옆에서 자기 몫을 다 해낼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는 않지만,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그래도 발이 좀 빠른 캠벨이 들어가는 게 뒷공간을 허물림을 당했을 때 그걸 커버하는 데 좀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레프트백 말디니는 워낙 좋은 선수니까 따로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레프트백으로 쓰는 게 가장 일단 좋고, 정 안되면 센터백으로 가셔도 되는데, 이 아이코닉 말디니 같은 경우에는 센터백도 좋고 하기 때문에 일단 이 자리에 두시고 가시고, 이 말랑사르 첼시로 이적을 했죠. 말랑사르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 센터백계에서는 탑티어니까 이쪽에 두시되 공격적으로 잘 이용도 하시고, 그러나 수비적으로 일단 밸런스가 잘 맞춰진 선수니까 문제없이 쓰시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센터백들은 무게감을 중시하신다고 하면은 피케나 로마뉴리 가셔도 되고, 저처럼 이제 스피드가 좀 더
중시하시고 뒷공간 털리기 싫다라고 하시면은 쿨리발리랑 캠벨 조합으로 가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베켄바워를 보유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얘네 둘을 센터백으로 이렇게 옮겨주고 이쪽 사이드 센터백에 베켄바워를 두셔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전술을 짜실 경우에 PES 2021로 넘어갔을 때 2021에서는 이 말랑사르처럼 사이드백을 센터백으로, 그러니까 레프트백, 라이트백이라고 딱 정해져 있는 얘네들을 센터백으로 바꾸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일단 지금 돌고 있어요, 썰이. 그렇기 때문에 전술을 익히시는 측면에서 얘를 핀포인트 크로스도 달려 있으니까 얘를 레프트백으로 그냥 두시고 가시는 거를 일단은 좀 더 추천해 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미드진을 볼게요. 미드진은 좀 같이 봐야 되는데, 보시면 일단 두 명의 공미 체제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얘네 둘이 상대방의 미드필더 3명을 상대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얘는 뭐 일반적으로는 수비형 미드필더일 거고요. 얘는 중앙 미드필더일 수 있고, 공미일 수 있고, 중미일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얘가 일단 강한 압박입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공을 많이 쓸어주고요. 그나마 이제 두 명으로도 버틸 수 있는 이유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굴리튼 같은 경우에도 전범위, 거의 전범위를 커버할 수 있고, 키퍼 빼고, 그리고 뭐 피지컬 좋고, 패스 좋고, 체력 좋고, 인터셉트가 없긴 한데 그래도 수비적인 능력이 절대 딸리지 않는 선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두 명의 조합으로서 이 미드필더 전 라인을 커버를 하고, 게다가 비에이라가 패스가 조금은 떨어지지만 굴리트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해줌으로써 나름 유기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미드 조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점은, 만약에 교체 자원으로 스콜스가 들어갔을 경우에 제가 봤을 땐 스콜스는 차라리 공미 자리로 이렇게 교체를 하시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피지컬적으로 많이 밀리기 때문에 전반적인 밸런스가 쾅 하고 무너질 거다. 왜냐면 그게 어쩔 수 없이 투공미를 쓰는, 두 명의 공미를 쓰는데 반대급부거든요. 이렇게 공격이 원활하고 재밌는 반면에 수비가 너무 어렵다라는 게 투공미 이상의 어떤 쓰리공미까지 가는 팀들의 어떤 어쩔 수 없이 나오는 현상이니까 그거는 알아두셔야 되고, 얘나 얘를 교체하는 거는 무조건 포그바만 저는 추천해 드리고요. 포그바는 굴리트보다 조금 더 뭐랄까 약간의 하위 호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굴리트의 어떤 활동력이나 그런 것도 포그바가 충분히 이제 대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패스는 오히려 굴리트보다 훨씬 더 질이 좋을 거라고, 게다가 로빙 패스 같은 경우에 훨씬 더 좋을 거니까요. 포그바를 쓰시는 거를 좀 더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자원이 있는지 좀 볼게요. 뭐 네드베드는 일반 레전드니까 저는 그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공미를 보시면은 일단 크루이프는 어디서든 공미 1.5인분은 저는 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이 팀의 가장 무서운 점은 얘네가 다 컨디션이 B 이상으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진짜 막기 힘든 팀이긴 할 겁니다. 얘네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얘는 오른쪽에 두셔도 왼쪽에 두셔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을 좀 더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패스를 받아가지고 얘네한테 연계하는 그런 능력이 꽤 탁월한 선수고, 또 가마차기가 완전 탁월하거나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준수한 가마차기 능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쪽으로 넣으심을 추천드리고, 마찬가지로 긱스도 왼발입니다. 왼발이고 이쪽에 두시면 정발 어떤 윙어처럼 쓰실 수 있는 건데 공미로 쓰시는 거니까 문제가 되는 거는 얘가 피지컬이 조금 많이 딸리는 편입니다. 긱스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풀타임으로 아마
뛰게 하기에는 어려우실 거고 피지컬도 밀릴 뿐더러 체력도 좀 딸리니까 차라리 메시처럼 이렇게 가마차기 혹은 패스, 여기서 센터링 올릴 건 아닌 것 같고 윙 플레이를 하실 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긱스를 활용하심이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른 선수들이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공미로 쓸만한 선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스콜스를 공미처럼 쓰셔도 저는 굉장히 뭐 긱스에 밀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중거리가 한 방씩 나오기 때문에, 근데 대인전에서는 중거리가 나오기가 좀 어려운 구조긴 하지만 그래도 굳이 쓰신다면 공미는 교체를 해줘야 되니까 스콜스가 들어감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혹은 델피에로를 좀 내리셔서, 만약에 델피에로를 공미로 내리신다라고 하면은 크루이프가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게 맞고 델피에로는 이 자리에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온다라고 하면은 둘 다 어차피 라인 브레이커기 때문에 약간 낭비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뭐 날두를 넣는다거나 그럼 너무 좋은 구성이 되거든요. 날두 토레스면은.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면은 얘도 이렇게 가고 얘가 교체 자원으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가셔도 되고. 자, 마지막으로 공격진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둘 다 라인 브레이커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의 낭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톱의 투톱의 이점을 살릴 수 있는 거는 서로 다른 성향의 선수를 넣음으로써 상대방이 이 선수는 이렇게 막아야 되고 저 선수는 저렇게 막아야 되는데 라는 그런 다양성을 가져올 때 좀 더 파괴력이 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침투가 좋은 토레스를 이쪽에 두시는 건 저는 좋다라고 보고, 되신다고 하면은 이쪽에 날두를 집어넣고, 혹은 뭐 여기에 델피에로를 쓰시겠다라고 하면 이쪽에 날두를 집어넣으셔서 약간의 다른 어떤 방식의 그리고 플레이 스타일을 추구하시면 좋다라고 보고, 후반에는 무조건 모리엔테스를 기용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얘가 슈퍼 조커가 달려있기 때문에 둘 중 누구랑 바꾸셔도 상관은 없지만 기용을 하시면은 어거지로 골을 득점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은 팀 자체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312 형태가 가장 잉두엉님한테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그거에 아마 좀 실증을 느끼셔서 이렇게 실험적인 어떤 포메이션들을 좀 써보고 싶으신 것 같은데, 용베리도 좋은 선수긴 하지만 좀 뭐랄까 얘보다 훨씬 더 좋은 보라돌이들이 많기 때문에 윙 스트라이커 성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아쉽고요. 굳이 부연을 드리자면은 카를로스랑 알퐁소 데이비드는 이번 시즌에서는 좀 나가리입니다. 너무 공격적인 선수들이고 돌아오지 않고, 그리고 얘는 슈팅 툴도 없고, 그러니까 슛 기술도 없고 수비 능력도 없기 때문에 이번 작에서는 굉장히 실패지만 2021에서는 얘가 떡상합니다. 나중에 제가 선수 소개를 다 해드릴 거긴 한데 알퐁소 데이비스는 무조건 2021에서는 쓰셔야 되는 선수가 될 겁니다. 아무튼 잉두엉님의 이 팀 평가를 해보면은 수비진도 괜찮고 가장 잉두엉님의 어떤 그 포메이션을 살릴 수 있는 거는 4312다. 그리고 윙 쪽에 특히 라이트 윙을 한 명이라도 뽑는다고 하시면은 레프트 윙에 날두를 넣고 라이트 윙에 괜찮은 선수를 넣어서, 예를 들어 뭐 산초 혹은 메시 그런 애들을 넣어서 433으로 가셔도 저는 충분히 중미에 괜찮은 선수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얘네 둘도 그렇고 포그바도 있고 그때는 스콜스도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실험적인 것도 좋지만 대인전 승률이라든가 그런 거를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은 자신의 어떤 선수 구성에 맞는 감독을 쓰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부족하지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